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정보통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감정 다스리기 5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감정이 올라와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린다 그러면 정말 남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또 내 감정이 격해져서 힘든 상황을 겪은 적들이 한두 번씩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잘 다스릴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의 문제죠. 그래서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자녀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감정을 잘 코칭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자녀하고의 관계에서도 잘 감정적인 측면을 다스리는 대화법을 통해서 감정을 잘 코칭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들,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측면은 누구나 내면에 작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내 부모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또 내가 양육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들이 있죠. 그 내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으로 이끌게 해서 더 이상 내가 그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빠져있지 않도록 할까 하는 것들을 오늘의 주제로 해서 감정 다스리기, 감정 코칭 5단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정 다스리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못 다스렸을 때 이성을 짓밟고 또 다른 광기나 나의 감정을 주체 못해서 돌아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다스리기와 감정 코칭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 다스리기는 제대로 나의 감정을 발산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본인들의 감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아이가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주도성도 좋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집중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아이로, 또 내 스스로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 감정 다스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다스리기는 존 가트맨 박사께서 익히 이 다양한 감정 코치법이라고 그래서 강연도 많이 우리나라에도 오셨습니다. 5단계로 나눠서 여기 이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고, 많은 강연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과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도서를 통해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에 내가 양육 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은 환경들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들이 지금 성인이 된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놀라운 아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아이. 그 놀라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끝내지 못했던 그 슬픔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채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내면의 아이로 인해서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초감정이라 그러죠. 감정을 넘어선 감정. 나도 모르는 무의식과 연결된 감정. 이 감정을 초감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를 잘 다루어야 내가 또 다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성인 아이를 내 스스로, 성인이 된 내가 지금 다시 돌봐서 못다 했던 과제, 못다 풀었던 감정을 풀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해서 부모 역할을 내 스스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자녀와 상처받은 나, 어린 시절의 나, 여기에 감정 다스리기를 어떻게 할까 5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나 내면 아이의 감정을 잘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의 감정을 잘 몰라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상처받았듯이 똑같이 자녀에게 우리가 상처를 또 주고 있는 감정들이 많죠. 그래서 그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은 반드시 감정을 알아주기 위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을 제대로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그널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감정이 더 격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 보통 보챌 때 감정 배고프다든지 또는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다든지 불쾌감이 있거나 또는 올라오는 상황에서 안 알아줬을 때 자지러진다 그러죠. 그 자지러졌을 때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감정을 제대로 알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감정 인식하기의 첫 번째 스텝은 작은 감정을 보일 때 재빨리 알아채자. 그 알아채는 방법은 행동에 그 감정이 숨어 있죠. 그 숨은 행동을 빨리 캐치하자는 거죠. 숨은 행동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사소하게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엄마 아빠한테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고 소심하게 엄마 아빠에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빨리 캐치를 해내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소심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밥 먹으라 그럴 때 좀 제가 감정이 조금 저기 했을 때는 일부러 조금 늦게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러 그랬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 입장에서 재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하자. 행동으로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행동 속 숨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자. 이 숨은 감정을 잘 캐치를 못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초감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초감정이라고 하면 무의식에 있는 거. 이 초감정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올라오는 감정이죠. 나도 모르게 그만. 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상처받았던 때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려 주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이 감정에는 여기 이제 세 번째 스텝인데요. 좋고 나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될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다양한 색깔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또 자녀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이 감정의 다양한 색깔 중에는 공포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불안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공포라는 감정이 없다면은, 절벽에서도 공포를 못 느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든 감정을 원시 시대 때부터 올라오는 감정들을 이제 분류를 하면은 이 7가지 감정들이 있다 그래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화도 있고 또 놀람도 있고 경멸도 있고 공포도 있고 혐오도 있고, 이런 7가지
무지개처럼 우리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 감정들이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나쁠까? 그 편견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원초적으로 있었던 감정들이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자. 그랬을 때 스스로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올라오는 감정, 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느끼고,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을 우리가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을 제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억누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분출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감정을 어떻게 잘 처리할까 하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아이의 감정, 또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정이 인식하기 어렵다면 물어보자. 네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모를 때, 여기 표정 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감정일까요? 좀 묘한 감정이죠. 슬프기도 한 것 같고 또는 화나는 감정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화났어? 라고 물으면 이미 나의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쇄형 질문이 아니고 지금 기분이 어때? 오픈형, 열린 질문으로 아이가 충분히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주자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한마디라도 내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감정 표현이 우리가 서툴러서, 하지만 이런 감정 표현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주고 자꾸 감정 표현이 됐을 때 비로소 감정의 발산법 또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감정의 표현에 서툴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정을 느끼기에도 불편하고 또 감정을 발산하는 데도 제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감정 날씨 차트라고 있는데요. 긍정적 감정과 이제 부정적 감정, 그리고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에 맞춰서 감정의 날씨 차트를 활용해서 현재 나의 감정의 수준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날씨 차트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잘 인식하자, 감정을 알아채는 것, 거기에서부터 감정 다스리기는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입니다. 감정 다스리기 2단계는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자. 감정 다스리기에 좋은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정적 순간이 좋은 감정 다스리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아이의 감정에 우리 스스로가 같이 휩쓸려 버리지 말고 격해진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에 이 격해졌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이것은 감정 다스리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다, 포인트다 라고 하고, 그 감정이 격해진 포인트에서 우리가 감정 다스리기를 들어가자는 것. 이제 격해진 감정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또는 격해진 감정이 누그러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자. 그 포인트에서 지금 기분이 어때? 이 기분이 뭐지? 나 스스로가 예를 들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또는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가 상대에게 질문하거나 아이로부터서 그 감정의 포인트를 좀 느껴볼 수 있도록, 뭐뭐 하고 싶구나, 또는 오늘 기분이 어땠어? 우리 좋았던 것을 일기로 써볼까? 또는 뭐뭐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감정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감정 다스리기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은 감정의 변화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 감정의 변화가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포착하고 그 변화의 포착의 타이밍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감정 다스리기의 포인트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 부분, 앞에서 얘기했었던 감정이 격해진 부분, 이 두 가지 타이밍을 가지고 감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기 1, 2단계에서는 자녀가 감정을 또는 내면 아이가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감정을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의 기회, 격해진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 이게 이제 1, 2단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3단계는 이 1, 2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자녀나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